자, 어제 출석한 윤전추 전 청와대 행정관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청와대에서 최순 씨를 봤다는 사람이 있고 최순 씨는 자기 가지 않았다고 얘기했는데 그야말로 진실게임 같습니다만 한쪽으로 승부가 기울어간 것 같네요. 저희가 좀 대화를 좀 정리해봤습니다. 김은희 기자. 이렇게 얘기했는데 난 간 적 없다 그러거든요. 네, 지금 현재 이 청와대 현직 행정관, 현직 직원으로서 청와대에서 최순실을 봤다라는 사람이 이 윤전추 행정관이 사실상 처음입니다. 어제 청와대 관저안에서 최순실 씨를 몇 번 봤고 인사를 나눈 적이 있다. 그리고 의상 관련해서 이야기를 나눈 적도 있고 의상실에 간 적도 있다라고 인정을 한 건데요. 그런데 아직까지 최순실 씨는 청와대에 출입한 적이 없다라고 검찰 조사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도대체 누가 진실인지 진실게임 공방으로 되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전직 조리장 인터뷰했을 때 매주 청와대 관저로 들어서 내가 요리를 해냈고 스키야키 먹었다 그랬잖아요. 네. 김밥 사줬다고. 여러 사람들이 전부 다 최순실이 존재했고 또 신문으로 얼굴 가렸다 그랬잖아요. 자기가 알려주면 안 되니까. 그러나 일단 최순실 씨는 출입한 적이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보겠습니다. 윤전추 씨가 어제 했던 얘기 중에 하나는 3년 전 4월 16일 세월호가 침몰한 그날 내가 기억하는 그날에 대해서 쭉 설명을 했는데 좀 드문드문 얘기를 한 것 같네요. 네, 맞습니다. 이 윤전추 씨가 4월 16일에 대해서 이야기들을 했는데요. 본인은 오전 8시 반 정도에 출근을 했고 관저 사무실 근처에 있었다. 그리고 9시까지 개인적 업무 때문에 관저 집무실에 호출을 해서 간 적이 있다. 그리고 관저 집무실과 본인의 집무실이 아주 가까웠기 때문에 누가 오갔는지를 알고 있는데 네. 이 가글액도 그 전에 그 간호장교가 전달했다는 그렇죠. 가글액도 자신이 전달을 했고 네. 서류까지 직접 전달을 했다. 그리고 잘 기억나진 않지만 그 오전에 안봉근 전 청와대 비서관이 이 집무실을 방문한 것을 알고 있다. 그리고 오후 시간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했는데요. 자, 요 장면이 보이는군요. 이제 머리 만지는 사람이 청와대 들어왔다 그러는데 이 사람들은 20분만 머물다 나왔다고 했고 저 중대본에 가서 이제 상황을 파악하던 그때 네. 노란색 민방위복 있잖아요. 그것도 네. 내가 입혀드렸다 설명 좀 하는군요. 네, 그러니까 이 원래는 헤어나 메이크업이 30분, 40분이 걸리는데 20분 만에 아주 긴급하게 진행이 됐다라는 이야기고요. 그렇기 때문에 박 대통령은 당시에 계속해서 정상 업무를 보고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눈에 띄는 건요. 이렇게 쭉 설명을 했거든요. 아, 당시에 봤으니까 뭐 그럴 수 있겠구나라고 하긴 할 텐데 어제 답변 중에 거의 100번 가깝게 잘 모른다, 기억나지 않는다 얘기를 했거든요. 여 변호사님, 이제 법정에서 재판할 때 경험하실 때 이렇게 다 모른다 그러다가 몇 가지 툭툭 얘기하는 경우가 있으면 전체 이 발언의 신뢰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합니까? 그러니까 그 증언이 네. 그냥 조작된, 그냥 네. 짜여진 걸로밖에 볼 수 없죠. 네. 왜냐하면 증언이라는 게 있죠. 어떤 한마디 두마디 가지고 그 증언의 신빙성을 판단할 수는 없고 전체를 보거든요. 그 전체를 볼 때 지금 윤전추 행정관의 그 어제 그 발언들을 보면요. 네. 상당히 그 어떤 그 이미 계획된 발언이 아닌가 할 정도의 게 네. 많이 나오거든요. 네. 그래서 윤전추 행정관의 저 발언은 네. 사실 제가 볼 때는 네. 최순실 씨를 봤다는 거 외에는 네. 별로 의미 있는 발언 그 증언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네. 이 때문에 아마 그 전체 신빙성이 없는 걸로 아마 헌법재판관들이 결론을 내릴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조금 더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이제 있었던 얘기 중에 하나가 뭐 대통령에게 서류 전달 뭐 이런 얘기인데 지난번에 저희가 알게 돼서 깜짝 놀랐던 건데 대통령한테 보고를 할 때는 출력을 해서 프린터를 뽑아가지고 인편으로 뛰어가거나 아니면 자전거를 타고 간다 그랬거든요. 그러나 김대중 전 대통령의 셋째 아들 김홍걸 씨가 이거 다 거짓말 같다고 의견을 냈습니다. 어떤 장면에서 거짓말이라고 생각했는지 저희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면 보고는 어떻게 합니까? 아까 말씀한 대로 중령이 가지고 뛰어갑니까? 아니면 팩스로 보냅니까? 자전거를 타고 간 경우도 있고 예. 그냥 뛰어가는 경우도 있고 예. 그렇습니다. 자전거 탄 사람을 경내에서 본 일이 없거든요. 비서동에서 관저까지는 몇백 미터 거리인데 가파른 언덕을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네. 자전거로는 갈 수가 없습니다. 사이클 선수 아닌 다음에는. 그러니까 운동선수가 아닌 다음에는 그 오르막길을 어떻게 자전거를 타고 갔냐. 뭔가 김장수 실장이 사실과 다른 얘기를 하는 것처럼 얘기를 하는 거군요. 저도 한 7년 정도 청와대 근무를 했지만 글쎄요, 자전거를 탄다라는 것은 뭐 저는 상상도 못 해봤습니다. 네. 이명박 대통령 같은 경우가 개인 취미로 할 수 있지만 네. 그 밑에 참모가 자전거를 타고 왔다 갔다. 네. 이거는 정말 드문 경우인데 왜 김장수 네. 씨가 저런 말을 했는지 상당히 좀 우아스럽네요. 근데 그게 이제 제가 취재를 해봤더니 MB 정부 때 만든 자전거를 하네요. 그러니까 녹색 성장, 저탄도 녹색 성장을 하기 때문에 각 그 자동차 하이브리드도 바꾸고
비서동에서 본관에 올라와서 보고할 때 이 전기 자전거 타라. 그러니까 발로 돌리는 자전거에다가 전기 모터를 달아서 그러니까 좀 그러니까 탄소 쓰지 마라, 휘발유 쓰지 마라 그런 메시지 때문에 몇 대 갔다 오는데 사실은 저도 한번 타본 적이 있습니다. 저 위민관에서 관저까지 자전거 못 올라간다고 지금 김홍걸 씨, 누군가요? 막내 아들은 얘기하셨는데 갈 수 있죠. 청와대 네. 많이 가서 관광해 보셨잖아요. 갈 수 있는 의지가 있으면 올라갈 수 있는 거고요. 사이클 선수 아니어도 갈 수가 있고 지금 저 사건에서 문제가 뭔가 하면은 미국이 9.11을 당했을 때 그때 네. 거기는 플로리다의 국민학교에 가서 부시가 연설하고 있다가 학생을 대상으로 뭐 얘기하고 있다가 처음에 뭐 났습니다 하다가 보면 나중에 우르르 달려왔고 대통령을 태우고 에어포스 원에 태운 다음에 노라드라고 하는 북미 방공기지로 가가지고 쭉쭉쭉쭉 위기 대처를 하게 하는데 네. 지금 저 사건은 배가 가라앉았다고 하는 거니까 지금 김장수 그 당시 안보실장의 큰 미스는 뭔가 하면요. 이게 전쟁이었으면 저분이 뛰어가서 중령이 아니라 뛰어가서 자기 참모랑 가가지고 다시 위문관 근처에 있는 벙커를 끌고 대통령을 모시고 와가지고 이래야 하셔야 됩니다 했을 텐데 저건 단순히 배가 이렇게 하는 거니까 그건 아니다라고 하신 것 같은데 네. 저게 큰 미스입니다. 저기에 대해서는 그 전 육군 1군 사령관 하신 분도 강력하게 지적을 하시던데 우리 그 군에서 하는 것 중에 군사작전 이외의 네. 위기도 군이 담당해야 돼서 무투하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네. 그거를 어중간하게 하시다 보니까 그냥 자전거 타고 중령에 갔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저거는 대한민국 대통령 수뇌부가 위기관리에 실패했다는 사유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렇죠. 저도 이제 자전거 타고 갔다 또 뛰어갔다는 건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뭐 어쨌건 김홍걸 씨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제 과거 정부 때까지는 자전거 타는 사람이 없었던 거니까 뭐를 왜곡하거나 그런 거라고 보기 좀 어렵고 세상이 조금 바뀌어서 이제 전기 자전거가 돌아다닌다는 것까지 좀 저희가 신기해서 좀 소개를 좀 드렸습니다.